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네드얼럿 같은 게임을 내보면 전쟁은 당장 가지고 있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병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제력, 자원력이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싱글플레이에는 이런 경제력을 무한에 가깝게 늘려주는 치트키, 쇼미더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이런 사기급의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있죠. 바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입니다. 당장 운영 중인 군사력만 해도 다른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데 본격적인 전시가 되면 미국은 현재 가진 군사력의 4배에 필적하는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미군의 위치는 어떨까요? 오늘날 미국의 군사력은 질적인 면에서 항상 최강의 여지를 절대 넘겨주지 않고 있으며 양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비교될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없을 정도입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줌왈트 구축함이나 D2 폭격기 등은 한 대만 가지고도 UGB만으로 웬만한 나라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가의 물건인데요. 현대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투기와 폭격기, 항공모함, 전차, 공격 헬기, 공격기, 수송기, 조기 경보기, 이지스함, 핵무기와 잠수함, 전자전기, 미래전의 주역이 될 무인기까지도 웬만한 병기 중 최강이라 불리는 것들은 죄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도 미국을 좋아해서 미국 무기만 하려던 게 아니라 단지 최강의 무기를 영상으로 만들려 했는데 최강이라는 것들이 전부 미국 물건이다 보니 지금처럼 됐네요. 현재의 미군은 과거 냉전 시절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던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의 공격을 강력한 화력과 공격의 정밀도, 육해공의 통합 화력으로 막아내려다 보니 소규모 전투부대도 고급화,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어서 본격적인 항공전이 시작된 20세기 이후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제공권을 빼앗겨 본 적이 없으며 이 때문에 그나마 미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야전 방공 체계일 정도인데요. 강력한 전자전 기술과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편의 방공 시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해군으로 가면 더더욱 막강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전세계 항공모함의 3분의 1을 미국 혼자서 다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초대형 원자력 항모 전단을 10개 이상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함대가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투입되기는 하지만 말이죠. 여기에 최강의 방어 능력을 자랑하는 이지스함에 몇백 개의 핵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핵잠수함을 여럿 운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 해군은 2017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해군력의 60%에서 70%를 혼자 차지할 정도입니다. 해군력만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로 전세계 연합군이 미군과 맞서 싸운다고 해도 미군이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평상시인 지금도 미군은 전세계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력 외에도 미국은 당장 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예비 전력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닌 전시 상황을 가정한다면 다시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가 무덤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1946년 애리조나주 투산에 위치한 데비드 몬산 공군기지에 B-29와 C-47 등의 기종들을 저장할 보관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309 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 줄여서 AMARG라고 불리는 이곳은 비행기의 무덤이라고도 불리는 미합 중국 공군의 공군물자사령부 산하 퇴역군용기 보관소인데요. 여기에는 공군뿐만 아니라 미 해군과 해병대, 육군, 해안경비대에서 퇴역한 약 4,100여 대의 항공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땅은 지질이 알칼리성이고 강수량이 극히 적은 데다가 습도 또한 매우 낮아서 항공기의 부식과 손상이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미군이 운용하다가 퇴역시킨 항공기 모두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B-1 폭격기나 F-15, F-16, FA-18처럼 지금도 미군에서 현역으로 잘 쓰고 있는 기종들의 초기형들을 볼 수 있으며 폭격기와 공격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다목적기, 실험기, 공격 헬기, 수송기, 관측기, 초계기, 대잠기, 훈련기에 MQ-1B 프레데터 같은 무인기 등 다양한 항공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의 약 70% 정도는 수리를 통해 유사시 비행할 수 있으며 전체 항공기의 가격은 약 350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군, 해군의 T-38, P-3B 등의 기체들도
이 AMARG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파키스탄도 이곳에서 F-16을 사가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기체들은 필요에 따라 끌어내져 사용되기도 하는데 베를린 공수작전 당시 이곳에 보관 중이던 수송기들을 유용하게 써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기체들은 장기 보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재생 공장을 거쳐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 있는 기체들은 대부분이 구형 기체이기 때문에 현재 4.5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들에게는 밀리는 것들이 많기에 업그레이드를 거쳐야 전장에 투입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어마어마한 해군 함정들의 무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폐기된 항공모함과 군함들을 모아놓는 이곳은 몰 묘지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에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280여 척의 군함과 상선을 포함한 유령 함대가 미국 전역에 퍼져 분포되어 있습니다. 군함들을 모아놓은 이유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국가방위 예비함대로 지정해 전쟁이 난다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유령 함대들의 존재를 두고 국방예비함대 NDRF 혹은 모스볼 함대라고 부릅니다. 이 유령 함대는 유사시 1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진짜 운용 가능한 함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항공모함들과 전함들을 비롯한 다양한 군함들이 있는데요. 과거 석탄과 곡물 수송을 위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스볼 함대의 함정들은 다양한 전장에 복귀해 활약한 바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이오와 전함 또한 이곳에 있다가 다시 복귀해 인천 상륙 작전에서 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1958년에는 아이오와급 전함 2번함인 뉴저지호가 역시 이곳에서 불려나와서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했고요. 1990년 1차 걸프전에서도 미군 병력과 화물을 수송했고 2000년대에는 재난에서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한 활동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방예비함대 소속의 함정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120여 척만이 남아있으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선박에서 페인트와 중금속 등 위험한 화학물질이 흘러나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점차 많은 함정들이 해체 폐기되고 있어서 이들을 앞으로도 계속 예비 전력으로 사용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귀시켜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예비 전력은 309 항공 우주 정비 및 재생전대의 항공기들 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4100여 대의 예비군 항공기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미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진짜 힘의 근원은 따로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미국은 당장 가지고 있는 전력보다 더욱 무서운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을 적으로 둘 경우 절대 이길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일 수 있는 이유도 미국의 경제력이 역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년 국방 예산만 해도 2019년 기준으로 6,960억 달러로 국방비 지출 2,500억 달러로 2위인 중국에서 10위인 국가까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군의 1년 예산은 753조 원으로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1년 예산인 약 500조 원보다 많을 정도인데요. 전쟁은 곧 경제력 싸움이라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 진리인데 미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가공할 생산력은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서운 요소입니다. 현재 미군의 전력만 해도 볼수록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당장 필요가 없어서 많은 부분을 감축시킨 것이 이 정도입니다. 당장 대규모 전시체제로 돌아선다고 하면 미국은 현재 규모의 배 이상으로 전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2차 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전쟁이 장기화되고 신병훈련으로 그 규모를 늘린다면 예비 물자만으로 4배 이상의 전력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과거의 실전 사례들인데요. 진주만에서 기습 공격을 퍼부은 한 국가는 미 함대와 군사시설을 공격해 심대한 타격을 입혔고 당시 미국보다도 대단한 압도적인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 기세가 역전되고 분노한 미국이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자 전황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죠. 이 외에도 상식을 뒤집는 미국의 생산력은 유보트들을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보트는 연합군에게 있어 무서운 잠수함으로 미군의 수송선을 자꾸만 격침시키는 까다로운 존재였는데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자 미국은 그럼 격침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무식한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2차 대전 기간 동안 배수량 1만 톤급 수송함인 리버트 10이 2,000척 이상 건조되었고 리버트 10은 단순 물량으로 유보트의 진정한 천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리버트 10은 일부러 최대한 간소화된 구조를 채택했고
배를 몇 개의 블럭으로 나눠 용고를 올린 다음 그 위에 차곡차곡 용접으로 붙이는 방식을 사용해 건조 속도와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배를 건조했던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내륙 출신이라 바다를 본 적도 없었지만 1944년 리버티십은 평균 42일 만에 한 척이 건조되었고 생산력이 극에 달하자 8시간마다 한 척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정규 항공모함인 에식스급 항공모함이 한 달에 한 척씩 뽑혀 나왔고 2차 대전 종전까지 미군이 찍어낸 항공모함 숫자만 65척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포드의 윌로우 런 공장에서는 리버레이터 4발 중폭격기가 1시간에 한 대씩 뽑혀 나오는 무지막지한 생산력을 보여줬습니다. 2차 대전이 진행될 때 태평양에서 적군은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뽑아먹고 벌레를 씹어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쪽은 4개월 동안 지나치게 많은 무려 1억 명분의 식량이 보급되어 남아 돌아 문제였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한 곳에서 생산된 철강 생산량이 유럽 쪽의 적국 전체에서 생산된 철강 생산량을 뛰어넘을 정도였기도 하고요. 적진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기도 했던 B-29 폭격기는 4년 동안 약 4,000대가 생산되었는데요. 이 폭격기의 엔진인 라이트 R3350 듀플렉스 사이클론 성형 엔진은 출력은 2200마력으로 매우 좋았지만 엔진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이 폭격기의 엔진을 75시간마다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75시간이면 한 대의 폭격기가 출격 횟수를 10번도 채우기 전에 한 대당 엔진 4대 전부를 바꾼다는 말인데요. 이런 값비싼 엔진을 시간 맞춰 문제없이 교환해 운용하는 일은 미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48년에는 베를린이 봉쇄되자 미국과 영국의 공군이 베를린 시민들에게 식량과 물자를 지급하기 위해 공수작전을 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미 공군은 C-47 수송기 2개 중대밖에 없었고 영국은 수송기 15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시작되자 미군은 전 세계에서 수송기를 끌어모으고 신형 C-54 수송기를 양산하자 반대로 영국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25대 C-54기가 하루 5천여 톤의 물자를 실어 날랐고 15개월 동안 영국 공군의 3배가 넘는 물량이 180만 톤의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말기에는 물자가 오히려 남아 돌자 1949년 4월 15일 하루 동안에만 1383대의 항공기가 베를린에 착륙했는데요. 그야말로 치트키 수준의 공수작전 앞에서 베를린을 봉쇄한 적국은 포위작전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고 적국은 알아서 봉쇄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만 해도 미국의 군대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돈 낭비라 생각되는 일들을 흔하게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등유 램프나 가스 스토브 험비, 브래들리 장갑차 등의 디젤 엔진에 항공유를 들이붓고 있으니 충격적인 일입니다. M1 에이브럼스 탱크는 경유나 등유도 사용할 수 있다지만 항공유인 JP-8만을 사용한다고 하죠. 쿠웨이트에서는 미군이 하루 동안 쓴 JP-8 항공유의 양이 롬멜 원수의 아프리카 기갑 군단이 편제되어 사멸할 때까지 쓴 기름보다 많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된 고철의 값만 해도 감지덕지할 수준인 수십 척의 배를 핵무기를 실험하면서 전부 수장시켜버린다거나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인 CV-59 포레스탈, CV-62 인디펜던스를 인공환초로 쓴다든가 하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는 돈이 아까워 상상도 못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막상 전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더 강해질지 상상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참 너무나 부러운 군사력과 경제력인데 현재 살기 힘든 우리나라도 조금만 더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력의 유지 못지않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지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